농어촌 지역구 감소 등의 문제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수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 양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로 단판 회동을 하는 등 여야가 직접 돌파구 찾게 나섰습니다. 이태수 기자입니다. 국회에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인 13일까지 채 열흘이 남지 않았지만 획정안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할 때 의석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방안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가 돼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며 농성까지 벌인 상황. 농어촌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하며 비례대표의 의석수도 걸림돌이어서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합니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표성 축소 문제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모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할 안에 더한 추가 논의를 시사해서 최종 획정안이 나가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획정위안 플러스 또 다른 우리 여야 지도부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안에는 논의를 했고요. 연합뉴스 TV 이태수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 방식을 결정할 특별기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합니다. 최고위에선 특별기구의 구성 방식과 위원장 및 위원 등 인선, 의제, 명칭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이며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의결을 거쳐 곧바로 기구가 발족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특별기구 인선 등 구성 방식을 놓고 김무성 대표 측과 당내 친박계가 물밑에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공식적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네, 공천 등 정치개혁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의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에 대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청와대가 이미 이 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당내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일단락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 경우 노동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추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내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사안보다는 경제와 외교, 안보 문제 등에 집중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주요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입장을 밝히며 국면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쐐기를 받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와 공방을 자제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입장을 여전히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제도가 정치개혁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은 공천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정치개혁 등을 강조하며 김 대표를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